원장님 피부에 진짜 광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원래 안 이랬어요.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뀔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 닥터 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아이돌처럼 빛나는 피부광. 이게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저도 20대 때만 해도 지금보다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했는데요. 루틴을 바꾸기 시작하고 딱 3주 만에 피부광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해본 4가지만 따라하시면 3주 만에 아이돌처럼 쫀득한 피부광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입니다. 혹시 세안할 때 뽀득뽀득 소리 나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건 피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많은 피부과 원장님들이 이런 세안법이 안 좋다고 여러 유튜브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세안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뽀드득하게 세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바로 무너져서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광이 전혀 안 돌게 되는 거죠.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피부 장벽을 탄탄히 유지해주면 외부 자극인 먼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줘요. 우리 피부를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하면 장벽이 무너진 피부는 구멍이 뻥뻥 뚫린 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분도 다 빠져나가고 외부 나쁜 자극이 다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안할 때 이 피부 장벽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세안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는 제로이드 클렌징 겔로 1차 세안만 진행하고요. 저녁에는 마녀공장이나 닥터트럭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한 후에 아토베리어나 제로이드 클렌징 겔로 2차 세안을 합니다. 저는 1차 세안을 꼭 클렌징 밀크를 추천하는데요. 자극이 적고 피부 보호망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요. 클렌징 밀크가 세정력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녀공장 거는 세정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닥터트럭 게 순해서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안할 때는 클렌징 겔을 쓰는데요. 제가 쓰는 종류는 제로이드, 아토베리어입니다. 제로이드가 순하고 아토베리어가 세정력이 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좀 화장을 두껍게 했다. 아토베리어 클렌징 겔로 2차 세안을 해주고 선크림만 바른 경우엔 제로이드를 이용해요.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피부가 반짝반짝 광이 나려면 수분을 짱짱하게 얼굴에 가둬주는 게 중요해요. 피부 속 수분은 단순히 촉촉함을 넘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에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지질이 존재해요. 이 지질들은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면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또한 천연 보습인자인 아미노산, 젖산, 미네랄은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습 제품을 써봤는데요. 저는 아토베리어 MD 로션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션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가 0.5%가 들어가 있어요.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덕분에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돌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토베리어랑 병원에서 파는 MD 제품은 다른데요. 아토피나 건선처럼 만성 피부염을 위해 만들어진 MD 제품인 만큼 보존제도 적게 들어있고 자극도 적어서 보습제 유목민이라면 꼭 MD 제품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토너나 크림을 쓰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이 제품 단독으로 쓰면서 보습 관리를 해줘요. 얼굴을 세안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로션을 덧바르면 꽤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팁은 비타민 A 유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노이드는 단순히 여드름 치료를 넘어서 피부 재생과 광채를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피부 세포의 턴오버,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오래된 각질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키고 새롭고 건강한 피부 세포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생기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레티노이드를 쓰면서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하고 있어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묵은 각질을 빠르게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여드름성 피부나 모공 문제로 광채를 잃은 피부를 정돈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유도체는 피부 속을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티바 A를 정말 몇 년간 사용했어요. 안타깝게도 스티바 A는 단종되어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대체품으로 아크리프 연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홍조가 심해져서 수란트라를 쓰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클렌징
클렌징하고 꼭 아크리프를 발랐어요. 혹시 스티바 A와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에서 대체 제품들을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비타민 A 유도체는 효과가 뛰어난 만큼 사용법을 잘 지켜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땐 주 1회에서 2회, 면봉머리 절반만큼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되면 점차 사용 빈도를 늘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함께 섞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팁은 아무것도 안 하기. 정확히 말하면 각질 제거, 강한 앰플, 토너, 그리고 미스트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제 스킨케어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는 제로이드 클렌징 겔, 아토베리어 MD 로션, 선크림. 자기 전에는 마녀공장 클렌징 밀크, 아토베리어 클렌징 겔, 수란트라, 아크리프, 아토베리어 MD 로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루틴 보고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 텐데 저는 앰플이나 스킨, 토너를 아예 안 써요. 피부를 매끈하고 빛나게 하려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피부 광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필링은 민감도가 올라가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강한 앰플,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고농축 성분은 피부가 민감한 경우엔 장기적으로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씩 사용해주는 건 좋지만 고농축 앰플보다 중요한 건 피부에 순하고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앰플을 사용하기 전에 목 같은 부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미스트, 이거 습관적으로 뿌리시는 분들 있죠. 미스트를 뿌리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는 역효과가 나실 수 있어요. 미스트가 증발할 때 피부 속 수분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수분 증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어 광채가 사라져요. 미스트 대신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보습 성분이 함유된 로션을 덧바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화장품 업체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품은 많이 쓰면 쓸수록 안 좋아요. 화장품은 그 안에 있는 보존제들, 향료 등이 얼굴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쓸수록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피부 광은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자극을 줄이고 꾸준한 보습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 진심을 담아 피부 광채를 만드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피부 광채는 단순히 비싼 제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피부 꿀팁과 진심을 담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